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린 작은 선택입니다. 넷플릭스를 켜는가, 아니면 당신의 꿈을 향해 단 한 걸음을 내딛는가. 이 단순한 갈림길에서 인생의 궤적이 바뀝니다. 동기는 잠시 불꽃처럼 타오르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기 훈련, 즉 자기 규율은 사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동기가 감정에 기대는 것이라면 자기 규율은 영혼의 뿌리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자기 규율은 당신을 붙잡아주고 끝까지 가게 합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경계선은 바로 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자기 규율. 그것은 세상이 주는 단기적인 쾌락을 거부하고 미래의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선택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묻겠습니다. 당신은 순간의 위안에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규율을 통해 운명을 다시 쓰겠습니까?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 즉 편안함을 좇는 길, 그리고 어려운 길, 즉 성장을 선택하는 길. 자기 규율은 매일 의식적으로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동기는 파도처럼 일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기 규율은 바다 밑바닥의 닷과 같습니다. 감정이 요동쳐도 환경이 흔들려도 당신을 그 자리에서 버티게 만드는 힘. 크리켓 선수 비라트 코리는 한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규율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간의 욕망이 아닌 미래의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규율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 결국 성공은 매일의 작은 선택 위에 세워집니다. 동기부여는 불꽃과 같습니다. 한순간 타오르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힘이 솟지만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반면 자기 규율은 습관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날씨가 흐리든 맑든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켜내는 힘. 동기가 출발선이라면 자기 규율은 결승선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1월에 가득 찼던 헬스장이 2월이 되면 텅 비는 이유, 바로 동기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사라질 때 진짜 남는 것은 자기 규율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불꽃이 아니라 불씨를 키워야 합니다. 계속 타오르는 내적 시스템, 그것이 바로 자기 규율입니다. 도파민은 뇌 속에서 쾌락과 동기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종종 우리를 사슬처럼 묶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인스타그램 알림, 짧은 영상, 패스트푸드, 온라인, 쇼핑 모두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지만 그 대가는 길고도 무거운 집중력의 붕괴와 의지력의 고갈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마시멜로 실험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거절하고 인내한 아이들이 나중에 학업, 건강, 직업 등 인생 전반에서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즉, 즉각적인 쾌락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 규율이 장기적인 성취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우리의 뇌를 낚아채며 집중해야 할 일에서 눈을 떼게 만듭니다. 도파민 중독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뇌를 재배선하여 어려운 일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해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도파민 디톡스, 소셜미디어 시간을 줄이고 보상을 늦추며 즉각적인 만족이 아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는 깊은 성취감을 뇌에 다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규율은 뇌의 도파민 회로를 새롭게 훈련합니다. 빠른 쾌락이 아닌 느린 기쁨, 즉각적인 자극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이것이 진짜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학적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영감이나 특별한 순간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번쩍이는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기 규율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습관의 끈질긴 반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잡는 대신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SNS 대신 일기장을 펼치고 오늘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쌓여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리듬과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규칙적인 루틴은 뇌에 안정과 집중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곧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루틴을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틴은 단조로움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구조물입니다. 루틴이 없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고 도파민이 던지는 자극에 끌려다니며 자신의 길을 잃게 됩니다. 루틴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창조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스스로의 주인이 되게 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합니다. 결국 성공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걸음을 일정하게 이어가는 힘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루틴에서 비롯됩니다. 신체적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감정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 질투, 좌절, 비교심에 휘둘립니다. 이 감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궤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파도입니다. 자기 규율이란 단순히 일찍 일어나거나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규율은 순간의 충동을 이성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즉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수많은 도발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없는 모욕과 압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에 끌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의 원칙에 따라 응답했습니다. 그 절제된 태도가 결국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감정의 규율은 자기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는 것, 타인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비교와 질투가 올라올 때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속삭이는 것,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이 곧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을 훈련시키면 우리는 내면의 주권을 되찾습니다. 감정의 규율은 자유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더라도 당신은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자기 규율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쫓느라 잠을 줄이고 빠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운동은 내일로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건강은 사치가 아니라 모든 성공의 토대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몸을 방치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기 전에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규율 없는 삶은 결국 병원 침대에서 멈추게 됩니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수면, 당분 줄이기. 이 단순한 규율이 면역력을 지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인도의 심장외과 의사 데비 셰티는 말했습니다. 심장은 소모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할 가장 귀한 자산이다. 그는 작은 생활 습관의 규율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밀린드 소만, 50대의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인물. 그의 비결은 특별한 유전자가 아니라 매일의 규칙적인 운동과 절제였습니다. 건강의 규율은 외적인 몸매보다 깊습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와 명료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공은 마라톤입니다. 건강은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다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을 꿈꾸지만 규율 없는 지출 습관 때문에 돈이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재정의 규율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의 힘입니다. 오늘의 충동적 소비를 거절하고 내일의 자유와 풍요를 선택하는 것,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반면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기록하며 필요 없는 욕망을 절제하는 작은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과 부를 쌓아 올립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지만 아직도 소박한 집에 살고 필요 이상의 사치를 멀리합니다. 그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재정적 규율과 장기적 사고도는 단순히 생활비를 넘어서 정신적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부채와 충동적 소비는 마음을 속박하고 규율 있는 재정은 평화와 선택에 힘을 줍니다. 자기 규율 없는 분은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규율로 다져진 분은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토대가 됩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우리는 종종 성공을 향해 나아갈 힘을 잃습니다. 잡음으로 가득 찬 마음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규율은 단순히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집중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디지털 중독은 우리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끝없는 알림과 소셜미디어의 홍수는 우리의 뇌를 분산시키고 현재 해야 할 일에서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규율 있는 디지털 습관은 잡음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명료성을 되찾게 합니다. 매일 10분 명상, 하루 15분 일기 쓰기, 아침에 핸드폰을 보지 않는 단순한 행동은 마음을 정리하는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이 작은 훈련들이 쌓여 당신의 내면은 차분해지고 결정은 점점 더 날카롭고 정확해집니다. 나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명료성이다. 그는 고요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율은 단순히 성과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고요와 지혜를 지켜내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 태어납니다. 성공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당신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집중을 흐리게 만듭니다. 자기 규율은 관계에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간을 줄 것인가,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키우고 어떤 관계를 내려놓을 것인가. 예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무언가에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동의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 규율은 존중을 담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한 일보다 내가 하지 않기로 선택한 일이다. 그의 창조성은 무한한 선택이 아니라 명확한 거절에서 나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버락 오바마 역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규율을 통해 진정한 친밀함과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했습니다. 관계에서의 규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기에 내 에너지를 진정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의 상처, 실패의 좌절, 몸과 마음의 무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만 회피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규율이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을 직면하며 성장으로 전환하는 힘입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언제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고통은 더 크게, 더 오래 따라다닙니다. 마이클 조던은 청소년 시절 농구팀에서 탈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에 무너졌겠지만 그는 규율을 통해 고통을 연료로 바꿨습니다. 그는 매일 연습했고 매일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입니다. 자기 규율은 그 선생의 언어를 해독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다루고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고통은 당신을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는 훈련장이 됩니다. 고통을 선택적으로 직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회피는 약속된 후회를 낳고 규율은 약속된 성장을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규율을 속박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규율이야말로 진짜 자유의 열쇠입니다. 규율 없는 삶은 순간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SNS 알림이 울리면 손이 저절로 휴대폰으로 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심코 불필요한 소비를 하며 피곤하다고 운동을 미루는 것.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충동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규율 있는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이것을 원한다. 스스로의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따르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진짜 행복은 순간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선택에서 옵니다. 자기 규율은 혼란을 질서로 바꾸고 후회를 성취로 바꿉니다. 넷플릭스를 끄고 책을 집어든 사람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쓰거나 공부한 사람들, 이 작은 규율의 반복이
결국 삶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자기 규율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속된 미래로 이끄는 길입니다. 규율은 당신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규율은 목표와 성취를 이어주는 다리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게으름, 두려움, 충동, 그리고 습관 없는 나날들로 차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게 해주는 유일한 다리가 바로 자기 규율입니다. 자기 규율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오늘의 욕망을 거절하고 내일의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선택을 선물하는 것.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운이나 재능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운은 변덕스럽고 재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루틴, 실천, 규율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가려는 훈련이 결국 우리를 꿈꾸던 곳에 데려다 줍니다. 자기 규율은 삶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삶을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자기 규율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규율은 삶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규율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자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